네, 여러분 이제 저희 재무회계와 회계 기준부터 배워 나갈 건데요. 이 첫 번째로 보시면 회계위가 나와 있어요. 야, 너무 쉬운 것부터 가리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계위를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워야 될 각 계정들의 회계 처리나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이 이 각 계정마다 다른 이유가 결국 이 회계위 때문에 파생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OT 때 모뉴엘 얘기를 했었지만 이 모뉴엘을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빌 게이츠가 또 써볼게요. 빌 게이츠가 극찬하는 회사가 있다는데 이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회계사인데 회계사들한테 그렇게 주식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도 모르거든요. 물어보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아니 나도 모르겠어 하고 넘어갈 텐데 그 친구가 하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서 제가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모뉴엘? 봤더니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매출이 1조 이상인데 매출 채권이 0.8조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뭐 장사하는데 벌어들인 현금 흐름, 다른 말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데서 다른 말로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 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볼 때 이 회사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니까 친구야, 너 절대로 이 회사 주식 사지 마라. 내가 볼 때 이 회사 뭔가 이상해. 빌 게이츠고 나발이고 안 돼.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사건 터지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 자, 보시면 그림을 좀 볼게요. 채권자가 있어요. 또 주주도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뭐예요? 기업에 채권을 사거나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이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죠. 주주는 뭡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이 회사에게 돈을 투자해서 이 회사에게 배당을 받거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이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주죠. 그럼 채권자와 주주가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한다고요. 그 자금을 투자한다는 말을 유식하게 자금을 수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다 지우고 써볼게요. 지금 채권자랑 주주가 있어요.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기업이 있으면 어떤 기업이 있다면 돈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줘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의사결정. 왜 의사결정을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빌려줄 건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할 건지,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맨날 제 친구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야,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정보를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결정하는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정보가 필요한데 이 기업이 어떻게 해줘야 돼? 저희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 필요하시죠? 저희 기업이 어떤 경제적 사건들이 발생하면 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요걸 저희가 식별이 다른 말로 여러분 알아채다는 소리예요. 알아보다. 알아보고 측정이 다른 말로 화폐 단위로 기록한다는 소리입니다. 화폐 단위 기록이요. 교재에 요 정도 쓰시는 건 괜찮죠? 그렇죠? 측정하고 보고해 드릴게요.
어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는 자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회수해야 되는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그때 기업이 기업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알아보고 측정, 화폐 단위로 기록해서 보고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아까 모녀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출은 또 쓰네 1조지만 매출 채권이 매체라고 쓸게요. 매출 채권이 0.8조 외상으로 물건 판 게 8천억이나 되고 지금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은 마이너스라는 것도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해서 사람들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한 거고요. 보고한 거고요. 또 뭐도 있었어요. 아까 모뉴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빌 게이츠가 극찬하긴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했다고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회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계의 정의를 읽어보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 다 나와 있고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회계가 뭐냐는 건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쵸? 회계는요 결국 뭐겠어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인 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회계는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신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지금 여신 심사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기업의 회계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대출을 해줄지 말지. 그게 회계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래서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무남동료 외딸이라서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굉장히 저를 안 좋게 보셨어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네 남자친구 직업이 뭐야? 직업이 뭔데 지금 감히 내 딸을 사겨 그러길래 저희 그때 여자친구가 아빠 그 사람 회계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분이 야, 그 회계사 그거 장부에 그 북이나 하는 애들이지 걔네들이 뭘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장부에 북이나 하는 기록하는 북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회계는 북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북이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배울 회계는 단순히 장부에 뭘 기록하는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장부의 기록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 장부의 기록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게 회계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 그럼 A랑 B가 있는데 A로 회계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B로 회계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A로 표기해야 정보 이용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